안녕하세요. 이변의 라이프 코칭에 이응을 넣을까 말까 내가 그거 갖고 한참 고민했는데 라이프 코치잖아요. 네네. 라이프 코치의 나는 이게 그래서 우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을 표현하고 싶어서 라이프 코칭이라고 했는데 네네. 검색에 뭐가 유리할까? 제가 생각할 때는 코칭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네. 이변 저는 변영석이고요. 네, 저는 이상빈입니다. 네, 이변의 라이프 코칭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한 거 아직 편집도 못했는데 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고 오늘은 세팅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여기가 스튜디오 파란이라는 곳인데 대표님 도움으로 네네. 요번부터 좀 이렇게 퀄리티를 확 바꿔갖고 계속 가볼까 해서 이제 부탁도 드리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왔는데 여긴 독산동이거든요. 네네. 근데 한 달 뒤에 인천으로 이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뭐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또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네네. 어쨌든 오늘은 조금 다른 분위기, 아마 영상 퀄리티나 음성 퀄리티도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쵸. 네, 잘 녹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첫 번째가 아니죠. 오늘의 전체 전체 주제는 주제죠? 셀프 케어라고 잡았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셀프 케어 얘기를 잠깐 하기도 했었죠. 했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어려움의 종류라던가, 아니면 그때 사람들의 상태, 막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막 했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본인이 극복하고 개선해 갈 거냐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 말씀도 드리고 조언도 하고 했지만 조금은 다른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맥락에서 셀프 케어를 이제 이번 주제로 가져오셨습니다. 근데 셀프 케어가 보니까 2018년에 미국에서 애플이 선정하는 이제 주요 트렌드 키워드를 뽑는데 네네. 그때 1등을 한 게 2018년에 이미 셀프 케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조금 뭐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자기 돌봄 이런 건데 그쵸. 이런 번역으로는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셀프 케어라는 말이 조금은 생소하기도 한데 미국에서는 2018년부터 그랬다. 코로나 이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봐도 무방하죠. 이걸 뭐라고 그러면 셀프 케어를 어떤 얘기다라고 좀 정의를 좀 해보자면 일단은 좀 안타까운 게 네이버에 그 셀프 케어라고 치면은 이제 화장하는 법, 네. 뭐 이렇게 미용 코스메틱에 관련된 단어들만 나오는데 셀프 케어, 네일 케어, 뭐, 그렇죠. 네, 뭐 이런 종류의 연관해서 네. 네. 근데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이제 셀프 케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칭하는 건강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쵸.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이제 셀프 케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제 요거를 분류한 것을 보면 여기 이제 대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나와니까 애플이니까 네네. 어플리케이션들의 트렌드를 따라서 이걸 분석을 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두 종류더라고요. 헬스케어 종류. 그쵸? 그러니까 뭐 요가를 한다던가 뭐 그 뭡니까 이 헬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쵸. 헬스를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하는 걸 관리하는 그런 형태의 케어가 있고 그쵸? 그리고 이거는 좀 메디컬 케어하고 좀 연관해서 보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를 헬스, 메디컬 요거를 합쳐서 요 부류가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멘탈 케어라고요. 네, 그쵸.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근데 우리가 뭐 헬스와 관련해서 뭘 얘기를 할 처지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제 멘탈,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려움 내지는 평소 생활함에 있어서의 장애 뭐 등등 아니면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이 마음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인데 그거를 저기 뭐 상담자나 의사 선생님이나로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 그렇죠. 그게 핵심이 거죠. 네, 그게 핵심이고요. 뭐 헬스케어야 뭐 우리나라가 의료보험도 너무 잘 돼 있고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워낙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서비스를 진짜 제공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룰 주제들은 정신에 관련된 멘탈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본인이 스스로의 건강이 지켜지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체크 포인트를 체크를 해봤는데 좋지 않다면 어떻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세세한 디테일한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멘탈 케어 그러니까 그 셀프 케어라는 말이 한국에서 좀 코로나하고 연결했을 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블루 얘기도 많이 있었고 맞습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어떤 멘탈 프로블럼들이 네. 굳이 영어로 하자면 네네. 이건 많이 이제 발생했다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네. 그거와 연관해서 그럼 한국에서도 이 셀프 케어를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셀프 케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집단주의 사고를 하는 문화권에 속해 있는 국가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절대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본인의 건강 척도마저도 사실은 정신 건강이죠. 를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문화권에 속해 있었죠. 근데 그렇지 못한 기간이 한 2년 정도 됐고요.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은 본인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건강한지에 대한 지표나 혹은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도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게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큰 주제죠. 간단하게 그냥 통계만 좀 봐도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의 수, 그다음에 이걸 상담을 받은 사람의 수가 거의 한 2배 가량 늘어났어요. 폭발적으로 증가를 네. 했죠. 이게 이제 뭐 한국의 이제 집단주의적 문화도 있지만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일 수밖에 맞습니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이제 우리 주변에 계시는 음모론자들은 엄청나게 자살률이 증가했는데 네. 정부가 숨기고 있다. 더 큰 일이 네네. 될까봐 막 이런 얘기까지 네, 그렇죠.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라도 정신적인 이제 고통,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급증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이 헬스케어란다. 셀프케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셀프케어를 할 때 이게 이제 셀프케어를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들여다 보면 셀프케어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최근에 이제 막 유행하고 있는 건 셀프케어와 명상이 네네. 연결된 요 조합이 하나가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명상을 트레이닝하는 거. 그래서 막 보면 명상하는 음악과 뭐 명상하는 사람의 모습만 담은 뭐 막 이런 영상 유튜브에 잔뜩 막 사실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셀프 케어를 한다는 건 명상인가? 명상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명상도 그 셀프 케어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셀프 케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 가지의 방법으로 본인을 케어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명상도 그 중에 하나일 테고 예를 들면 뭐 다른 방법으로 또 비디오를 본다던가 아니면 친구를 만난다던가 사람 성향에 따라서 집에서 그냥 12시간 잠을 잔다던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큰 주제의 한 포인트는 이 셀프 케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한 때 본인이 몸에서 바깥으로 분출하는 시그널이 뭔지를 좀 알아내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그러니까 정신 건강의 이상 징후. 그렇죠. 이상 징후가 뭘까? 그거를 먼저 좀 보고 네네. 그러면 그런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발견이라기보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렇죠. 어떻게 내가 대처하면 되는가?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로 오늘 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게 방향이 제가 보니까요 2가지가 있어요.
흐름을 보니까 명상은 네네. 명상을 하는 건 아까 이제 얘기하셨지만 명상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명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뛴다던가 걷는다던가 뭐 음악을 듣는다던가 뭐 취미 생활에 집중한다던가 하는 맥락이 있는데 두 가지는 좀 방향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왜냐하면 명상을 하는 이유는 왜 자기 객관화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자기 인식을 강화하는 거, 네네.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인식을 강화하는 이게 딱 지난 회 때 우리가 얘기했던 뭐 넌 저지멘탈이라고 하는 네네.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내재화하는 것과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하는 방법을 보면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다른 생각들이 들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하는지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들을 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방법이야. 말하자면 생각을 적게 하게 만들고 생각을 덜 하게 만들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안 들여다보냐면 그건 아니야. 들여다봐. 나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작업인데 사실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걷거나 뛰거나 한다거나 이렇게 취미 활동과 같은 거 다른 재미 요소를 하는 건 이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이걸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방향이 좀 달라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좀 들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 말씀이긴 한데 셀프 케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정의를 다시 돌아보면은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일컫거든요. 그 말인즉슨 명상이라는 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경험했던 그런 인식들이나 어떤 행동들을 내재화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맞지만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취미 활동이나 다른 액티비티를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를 케어하는 방법도 맞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두 행동 두 액티비티가 성격은 다르지만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들이 맞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는 이제 셀프 케어라고 우리가 그냥 명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좀 이제 아쉬웠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본인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시그널을 외부로 분출하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혹은 나약한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처럼 표현되는 문화가 오랫동안 있어 왔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관념들은 요번에 좀 깨부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또 셀프 케어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루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정확하게 이거는 우리 또 다른 명상하시는 분도 한번 모셔가지고 그렇죠. 얘기를 그러면 좋을 것 들어보는 같아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저는 사실 별로 이렇게 저게 뭘까 도움이 되나 싶은 것도 있어요. 네네. 근데 원리나 맥락을 보면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방향과 맞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한 체계적인 어떤 수련법, 뭐 노하우들이 집약돼 있는 거라 거기만의 이 세계가 있는데 제가 이쪽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따로 한번 초대를 해가지고 네, 나중에 친하게 한번 한번 다뤄보게 얘기를 하죠. 주면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셀프 케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마음을 스스로 다독이고 보호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치유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들, 그렇죠. 그런 이제 원리들을 말하는 건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 나의 마음들이 처하게 됐을 때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일 때 이런 것들이 좀 절실하게 필요해지나 뭐 항상 필요한 거기도 하죠. 우리 마음이 언제 뭐 평온하겠습니까만 그렇지만 항상 필요하지만 그래도 특히 어떤 상황일 때 이런 것이 필요하냐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바로 이어서요. 네네. 그러면 어떤 상태일 때,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꼭 셀프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기보다는 네네. 마음 상태가 어떨 때, 내 마음이 좀 케어가 필요하구나, 네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느냐, 그거를 좀 열거하면서 얘기를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제 미 타임, 미엠이 나의 타임이 타임, 필요한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다뤘던 주제 중에 학습된 무기력이라든지 혹은 동기가 떨어졌다라든지 혹은 뭐 수어사이럴 아이디어라고 해서 뭐 자살 충동이 든다든지 이런 큼지막한 사건 때문에 본인이 내가 정말 내 스스로를 케어할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긴장을 하면은 막 다리를 떤다거나 손을 이렇게 막 흔든다거나 땀이 나거나 혹은 자꾸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을 더 많이 해서 말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을 경우에는 목소리의 그 톤 자체가 많이 들쭉날쭉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미타임이라고 네. 표현했는데 이게 뭐 아까 말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만을 위한 시간 그렇죠. 이런 걸 뜻하는 거죠. 번역하자면. 네, 자기만을 위한 시간인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만 특별히 경쟁이 더 심한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창 시절부터 굉장히 경쟁에 노출된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나를 위한 시간, 나만을 위한 온전한 시간을 갖는 게 마치 죄책감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 사치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걸 강요하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시간이 필요해. 예를 들면은 나는 지금 하루 종일 자야 돼. 그게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본인한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필요 없음을 강요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 다시 앞으로 좀 가서 네네. 그 미타임이 필요한 이유가 어느 시점이냐는 거지. 미타임이 어떤 때 이런 셀프 케어를 위한 너만의 무언가 장치들을 좀 고민해보자를 위한 그 징후라고 할까요? 그런 건 뭐가 있을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큰 징후들 중에는 뭐 다른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생각들, 뭐 자살 충동이라든지 그리고 동기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든지 혹은 짜증을 너무 이제 본인이 일상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너무 많이 내는 걸 본인 스스로가 느꼈다든지 혹은 아주 사소한 걸로 따져보자면은 본인이 자꾸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어렸을 때 하던 버릇 중에 귀를 자꾸 쑤신다 혹은 손톱을 자꾸 물어뜯는다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징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인식하는 것도 문제겠네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그게 다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받아들여서 그것이 얼마나 더 심해졌는지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그 아주 집중해야 하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관찰을 가장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본인 스스로에 대해 집중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더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춰보고 본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객관화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그런 조그마한 행동들, 조그마한 변화들, 그리고 조그마한 감정의 그 이동도 캐치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후를 따져서 네네. 이럴 때 이걸 해라 네. 라기보다는 어떤 좀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습관이나 태도나 이런 걸로 있어야겠네요. 그쵸. 여기서 말하는 셀프 케어를 한다라는 어떤 여러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겠네요, 그냥. 네. 일상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게 그 아까도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 그게 꼭 본인에게 필요한 거라는 걸 자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그럼 셀프 케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냐가 두 번째 질문이 되겠죠. 이게 상황은 그렇게 좀 보고 네.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뭐가 징후가 있을 때 우리가 뭐 지금 셀프 케어가 정신 질환을 치료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아, 그 그거는 전혀 아니죠. 힘들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그걸 극복해낼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고 네네.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항상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요런 증상들이 더 심해진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그럴 때는 좀 더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얘기가 너무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서 네네, 그렇죠. 대표님은 네네. 그런 증상 내지는 아 내가 마음 상태가 좀 이렇구나 할 때 하는 어떤 대처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명상은 저한테 맞지 않아요. 이게 명상은 맞지 않아서 명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되게 그쵸? 재밌는 게 예. 사람마다 다 본인이 맞아요. 선호하는 그런 것 같아. 방법이 있고 예. 본인을 케어하는 방법이 다 따로 있거든요. 나도 명상은 잘 모르겠어. 안 맞아요. 네. 이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음악을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있잖아요. 그쵸. 또 우리 이 명상 하시는 선생님마다 방법들도 있고. 근데 그게 너무 낯간지러운 거예요. 내 느낌에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네. 나한테는 진짜 안 맞아 체질상.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대표님도 좀 비슷한 것 같네. 네, 저는 명상을 하게 되면 잠들죠. 일단 네.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명상을 하다 보면은 제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경향이 많고 그러다 보면 좀 더 자괴감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액티비티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스트레스를 조금 경감시키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저는 TV를 끊이지 않고 본다던가 제가 좋아하는 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끊이지 않고 본다거나 혹은 뭐 지금은 담배를 끊었지만 담배를 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고요.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여기서 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저는 제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이제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셀프 케어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제가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셀프 케어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시점이 제가 이제 손톱을 안 뜯다가 이제 손톱을 막 뜯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이게 계속 지속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상빈, 너 지금 이상 징후가 네. 나타나고 있다. 네, 너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라든지 혹은 제가 이제 입술을 자꾸 물어 뜯거든요. 이게 스트레스가 많으면 뜯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느끼는 거죠. 너 뭐 이거 좀 해라. 라고 느끼는 거죠. 아마 개인들마다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있을 거예요. 아마도 부모님들이나 그쵸? 주변 사람들이 지적해 주기도 했을 거고 맞습니다. 알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자각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쉽지 않죠. 발 떠는 거. 이거 남들이 얘기 안 해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모르잖아,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도 얘기해주겠지.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게 심해졌으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지를 하고 나면 뭐 TV를 보거나 네. 밥을 먹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이런 걸 하신다. 네. 저는 뭘 하냐면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이제 공유하고 있는 이 넷플릭스를 그쵸? 멍 때리고 틀어놓는다던가 아니면 잔다거나 네. 아니면은 다음부터 이렇게 먹는 것도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고 나면 사실 별로 게임을 한다거나 네네.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징후가 보이면 그런 걸 한다기보다는 그냥 일정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시간 동안은 그냥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주말 같은 시간이라던가 이런 시간 동안을 아예 풀로 그냥 그렇게 해서 채워버려. 근데 고민이 되는 건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근데 그냥 사람들은 다 원래 그렇게 살지 않나?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뭐 영화 보고 딴짓하고 뭐 술 마시고 뭐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걸 굳이 셀프 케어라고 부를 이유가 있나?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뭐 제가 찾아온 것 중에 보면은 12가지의 셀프 케어하는 방법 중에
나와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셀프 케어의 루틴을 만들어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따지시는 분도 있어요. 야, 내가 셀프 케어를 위해서 이 행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다른 행동들이겠죠. 본인이 흔히 이야기하는 효율성에 비하면은 효율적이지 않고 너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 시간, 예를 들어 잠을 잔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사회에서 이걸 하라고 장려하거나 조장하지 않는 행동들, 이런 행동들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혹은 스스로에게도 자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포인트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12가지의 방법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주말에 그렇게 무의미하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혹은 본인이 평가하기에 그렇죠. 영화 보고 자고 게임하는 시간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은 금요일까지 힘을 내서 본인이 원하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 말은 뭐냐면 네네. 이걸 굳이 무슨 거창한 단어 셀프 케어란 걸 달아서 하느냐라는 거지. 말하자면 사람들은 다 주말 되면 일하다 지쳤고 힘들고 하니까 어디 뭐 여행 갔다 오기도 하고 영화관을 가서 하기도 하고 뭐 누구랑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 다. 굳이 이런 행위를 셀프 케어라고 거창하게 막 정의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이게 이제 여전히 물론 얘기하신 대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도덕적인 어떤 판단 내려놓고 편하게 해도 된다. 그게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치열업 해주는 것까지는 괜찮아. 뭐 그래. 그럼 그런 정도인가? 셀프 케어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 그렇게 이해해도 사실은 저는 무방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프 케어가 거창하게 이제 그 명사로 이제 셀프하고 슬래시하고 케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단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의학적인 용어나 아주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라 본인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본인이 하는 행동에, 본인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스스로가 행복한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그렇게 미타임이 필요한 징후를 알아차려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핵심 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요. 그것이 무슨 특별한 기교나 스킬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상황을 읽어내고 그것을 위해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뭐 부끄럽다거나 아니면 뭔가 죄책감을 가진다거나 하지 말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라. 그게 이제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거죠? 특별히 아이들하고 이제 저희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케이스 스터디가 오늘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셀프 케어를 해야 돼라고 우리 방송을 볼 학부모가 아이에게 너 셀프 케어가 필요해. 너 그럴 때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했더니 이놈의 새끼가 이게 엄마 나 지금 셀프 케어 중이야 그러면서 게임을 시작하는데 12시간 동안 하고서도 계속 엄마 나 셀프 케어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로서 이게 이놈을 두드러 잡을 수도 없고 셀프 케어라고 하니까 놔둬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은 모든 게 다 핑계잖아. 그렇죠. 모든 게 다. 물론 본인으로서는 정당하다고 스스로 믿을 수도 있어. 그렇죠. 하지만 뭐 딴 거 하기 싫은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특히 교육적으로도 이런 개념이 존재한다. 그리고 아버님 스스로도 미타임이 필요하다라는 징후를 알아차리셔야 된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런 징후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니까 굉장히 이제 밀착 관계잖아요. 24시간을 일주일 내내 24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아이에게 나타나는 징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자세히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에게 필요하다면 너는 이런 시간을 가져도 괜찮아라고 용인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지. 뭐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서 뭐 셀프 케어를 해야 되니까 특별한 기교나 방법을 써야 돼라고 나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요게 사실은 저한테 지금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한참 갈 것 같아서 네네. 일단 한번 끊고 그다음에 이어서
그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제가 좀 도발적인 질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도발적인 질문이라는 건 이거예요. 예, 이것이 내가 말하자면 제가 게임을 하는 거라고 칩시다. 네네네. 제가 게임을 하는 그 상황이 네. 미타임을 가지는 거냐 네. 아니면 도피하고 있는 거냐. 네네. 내가 탈출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부터 네네. 그냥 무작정 도피하는 건지 네.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 건지. 네네. 왜냐하면 핑계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냥 이게 싫고 덮어두고 싶어. 네네. 그래서 이를테면 이건 미타임이야라고 내가 정의해버리고 그냥 내 하고 싶은 걸 해. 네. 아니면 막 뭐 한 두어 달 잠수를 타. 이것도 미타임이라고 얘기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도피하는 것과 네네. 셀프 케어를 한다는 것에 경계가 있을까? 그 차이가 있을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촬영을 해왔고 나눴던 주제들하고는 조금 벗어날 수도 있고 혹은 맥을 같이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피를 해도 괜찮고요. 셀프 케어에서는 그리고 혹은 명상이나 아니면 자기 내재화를 통해서 건설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은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인들에게 전달해 드릴 때는요. 도피해도 괜찮다. 도피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할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다음번에 어떤 일을 할 때 본인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 뭐 설령 도피라고 불리워도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근데 말씀드리고 예를 싶어요. 들어 직원인데 네네. 이게 지 힘들다고 뭘 째고 계속 일을 안 해. 네네.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네네. 직원 중에 감히 하긴 뭐 요즘 그냥 우리나라 회사 다니는 직원이 뭐 그럴 수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있겠냐면 네네. 우리 회사 같으면 가능하거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일을 하기 싫은 거야. 귀찮은 거지.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딴짓을 해. 그 뭐라고 하면은 이건 저만을 위한 셀프 케어 시간입니다. 뭐 이딴 논리를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괜찮다고 봐줘야 되나? 혹은 결혼을 부부인데 남편이 앞만 봐도 그러고 있어. 네네. 저뭐딴 핑계를 대며 셀프 케어라며 네네. 집에 있는 동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네네. 지 혼자 처박혀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어. 네. 이거를 그냥 그렇게 봐줘도 되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셀프 케어는 온전히 스스로 본인 시각에 의해서 본인 결정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동들을 일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는 여기서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 직원 제가 좀 비약해서 좀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본인이 굉장히 그 자살衝動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안 해요. 뭐라고 밖에서 뭐라고 하든 듣지 않고 좀 이상하게 이기적인 행동들을 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본인이 자살 충동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의 셀프 케어 시간이었다면 그건 정당화 되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입장에서.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이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그거 예. 해고라고 할지라도 이건 셀프 케어는 그렇죠, 그렇죠. 온전히 본인 입장에서 본인의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그 제3자나 다른 외부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비춰지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가 아닐까? 맞습니다. 아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걸 반대한다 네, 이런 무슨 얘기 말씀인지 아니라, 네. 사람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일들을 우리가 타인을 볼 때 항상 그쵸. 이런 시선으로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어라고 나야 뭐 나 혼자 생각한 거니까 뭐 밖에서 어떻게 알겠어. 그쵸. 모르니까 그렇겠지 외부에서도. 그렇지만 밖에서는 이게 뭐 핑계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야 그러면 안 돼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되는 레파토리란 말이에요. 그쵸.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근데 그걸 신경 쓸 게 아니다. 셀프 케어라고 얘기하는 그 포인트에서는 나한테 필요한 걸 내가 하는 거다. 그렇죠. 그게 그리고 포인트죠. 그것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면 남들이 하는 것에 상처받지 말고
진짜 너의 시간을 가져라. 맞습니다. 라고 해주는 게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정신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셀프 케어라고 하는 건 무슨 대단한 요법이거나 방법이나 이게 아니라 그렇게 내 시간을 정의하고 나는 적어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고 그런 나에게 필요한 타당성과 근거들을 이런 말들을 가지고 가지셔라. 그쵸. 그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그렇게 말고 행하라. 해라라는 그쵸. 이야기. 네,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에 좀 추천되는 행동들이 이제 쭉 열거된 것이 있었는데 네네.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들이고 그렇죠. 일상적이에요. 그냥 말씀드리면 어쨌든 바로 그냥 와닿는 뭐 거라 그냥 네, 언급해보자면. 언급을 할게요. 충분히 자는 시간을 항상 스스로에 맞게 보장하라. 취침 많이 시간을 자라 이거죠. 그냥 많이 그렇죠? 자라는 거죠, 너 자고 한마디로. 싶은 만큼 자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가 스스로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오면 그게 맞는 거다. 좀 우리 좀 전에 했던 얘기. 네, 이제 겉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운동하는 걸 너의 셀프 케어의 루틴에 넣어라. 운동을 매일매일 해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운동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쵸. 운동 그러니까 얘기는 이 뭐 셀프- 여기서 이게-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그 건강, 실제 신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면서 그쵸. 멘탈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운동은 이제 가장 추천되는 활동인 것 같아요. 이런 네, 그쵸. 거에 있어서도. 건강하면 사실은 이렇게 다른 생각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거기에 또 그건 딸려. 건강하다고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거나. 네. 네, 어쨌든 운동. 네. 네. 운동과 항상 같이 가는 게 있죠. 뭐. 좋은 음식을 먹어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라는 게 뭐 이게 비싼 음식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을 행하라라는 거죠. 균형 잡힌 식단도 있고 좀 평소에 잘 먹지 않는 나를 대접하는 느낌의 그쵸. 그런 음식 얘기도 이제 추천이 있었던 네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좀 와닿는 얘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사람에겐 no라고 이야기하고 너에게는 yes라고 얘기를 해라. 맞습니다. 이게 아까 직장 상사 대 그쵸. 직원의 얘기에서 예. 뭐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하든 말든 아닙니다. 지금은 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쵸. 라고 하고 나한테 필요해. 나한테는 예스 이런 네. 게 필요하다는 이게 거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현실적이다, 현실적이지 않다를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네. 네, 그 다음은 여행을 떠나라가 있죠. 그렇죠. 네, 요 얘기는 우리가 한번 따로 주제를 잡아가지고 여행이 우리에게 어떤 그 효과 내지는 의미를 가지느냐 이거 한번 따로 한번. 그건 되게 얘기를 좋을 해보는 것 게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스스로 휴식 시간을 가져라. 휴식. 네, 휴식 시간을 가져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완동물이나 이제 본인이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외부에 있는 다른 동물들이나 뭐 애완견을 통해서 요즘 누가 애완견이라 그래. 반려동물. 그렇죠. 죄송합니다. 반려동물을 통해서 언제적 얘기를 그렇죠. 아직까지 저도 좀 좀 젊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잘 안 됩니다. 이게 동물들, 그러니까 반려동물들을 통해서 셀프 케어를 받아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정리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도와라. 정리. 네, 올가나이즈 해라. 아. 올가나이저라는 게 이제 뭐 물건을 직접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여기서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겁니다. 집 정리 이런 거 되게 작정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뭔가 머릿속이 복잡하고 막 이럴 때 그쵸. 집을 싹 드러내가지고 거의 막 이렇게 비우는 수준으로 막 하시는 그쵸. 분들 그런 게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네. 물리적으로 보자면 근데 그거 그쵸. 말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네네. 그리고 뭐 여기 10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맞나 모르겠는데 이제 cook at home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를 위한 음식을 집에서 해 먹어라. 그게 왜 안 맞아요? 요즘 거의 뭐 혼자 살면서 이런 거 많이들 하지 않나 집에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게 저를 위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오히려 저는 배민이나 이제 배달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그런데 그렇죠.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했죠. 네, 또 하나가 이제 11번째죠. 책을 읽어라. 너를 위한 책을 읽어라. 가 이제 11번째고요. 그리고
너를 위한 시간을 12번째 마지막이죠. 너를 위한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네가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챙겨서 너를 위한 시간을 주기적으로 플랜을 짜서 가져라라는 게 12번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일상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 뒤에 붙어 있는 건 더 아주 일상적이에요. 예시를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퍼즐을 해라. 퍼즐. 네. 그리고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해봐라. 외식하러 나가라. 혹은 어떤 이벤트에 참석해라. 콘서트에 가라. 여긴 더 웃겨요. 아이스 얼음을 손에 쥐고 있어라. 뭐? 얼음을 손에 쥐고 있어라. 얼음을 예. 네.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음악을 들어라. 그리고 자원봉사를 해라. 그리고 TV를 보거나 영화를 봐라. 그리고 재밌는 것들을 시청해라.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예시로 나와 얼음을 있거든요. 쥐고 있어라는 뭘까? 뭐 얼음을 쥐고 있어라. 제가 안 그래도 예전에 그 제가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 예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홀드 아이스 뭐 이게 근데 콜드 아이스. 아이스를 뭐 얼음을 손에 쥐고 있는 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이게 이게 이러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차가운데 이게 녹지 네. 않습니까? 이게 네. 차가운 느낌이 이게 그러니까 글쎄요. 이제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긴 하지만 이게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걸 저희가 뭐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있어. 이게 그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길을 바꿔봐라 그런 얘기 한 적이 네네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딱히 뭘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로 안 가봤던 데를 가본다거나 그렇죠. 그런 맥락인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얼음을 쥐고 있어 본다거나 네. 불에 태운다 이건 안 나와 다행이에요. 얼음을 쥐고 있어 본다. 그게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해봐라. 그쵸.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사례를 든 거지만 무수히 많겠죠 이런 거야. 그쵸. 무수히 많겠고 가장 많이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운동도 있지만 네. 악기 다루는 걸 추천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악기를 다루는 거를 추천하는 사람들, 이게 악기가 사실 숙련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시간은 계속 확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연관되는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를 다룬다거나 하는 뭐 여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 나의 시간이 필요한, 나에게 케어가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중에 무엇이더라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이걸 그냥 한 번 하셔갖고는 안 돼요. 맞습니다. 한 번 하셔갖고는 안 되고 꾸준히, 그리고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혹은 명상처럼 매일 10분이라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케어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게 어떤 대단한 인생의 이벤트가 벌어져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사건들, 사고들 안에 필요한 순간들이 다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걸 마음속에서 그냥 꾹 눌러놓고 있는 거죠, 항상.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크게 병이 되거나 화가 되거나 하는 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히 뭔가가 있지 않더라도 그런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그때그때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요즘에 특히 방금 아까 초입에 말씀하셨지만 셀프 케어가 2018년에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많은 기업들에서 셀프 케어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집중하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 예전에는 더 많은 노동력을 저렴한 비용에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해내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면, 요즘은 그게 아니라 거꾸로 더 적은 인력으로 더 효율적인 일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회사들에서도, 그래서 요즘에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회사 안에다가 수영장을 네, 맞아요, 만든다던가 뭐 혹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일하는 중간에 저는 자리가 가질 않아요. 맥주를 마음껏 마시게 한다든가 그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니 근데 술 취하면 이게 일이 가능한가요? 아니 뭘 술을 그 꽐라될 때까지 먹으면 못 하겠지만 뭐 맥주 한두 캔 먹는다고 뭐 저는 맥주 한 캔만 먹으면 취해서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그게 다 이제 그 직원들의 셀프 케어를 위함이기도 맞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그것이 거죠. 훨씬 더 생산적이다라는 그 연구들이 워낙 지금은 이제 많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반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각각이 스스로 자기를 돌보기 위한 걸 도와주는 장치들로 그런 맞습니다. 것들도 있는 만큼 네. 우리가 그런 것도 잘 활용하자.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요 다음 타임은 아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맞아요. 해볼게요. 예. 이게 우리야 다 큰 성인들이야.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하면 되지. 그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그쵸.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그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각도를 좀 돌려서요. 네네. 뭐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냐면 네. 성인들은 이렇게 하면 돼. 그쵸. 성인들 뭐 한 중고생 정도부터까지도 이렇게 하면 돼. 네. 뭐 중학생 정도면은 충분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테니까 그걸 위해서 본인 스스로 그런 판단과 결정을 좀 해도 될 거라고 보는데 한 초등학교까지 네. 물론 뭐 그 아이들이 뭐 결정력이 없다거나 미숙해서라기보다는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가 일단 어렵잖아. 그쵸. 너한테 셀프 케어가 필요한데 이렇게 해봐.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별로 안 와닿기도 하고 잘 이해하기도 힘들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더 연령대가 낮아지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던가 네네. 아니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라던가 로 보면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야. 근데 부모가 보면 그게 보일 거거든요. 네. 부모가 보면은 그렇지 나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이를 봤더니 아이가 지금 뭔가 자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뭔가를 건강하게 다듬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그럼 아이한테 그러면 간섭하면 사실 부모가 너 이렇게 해. 그럼 또 이것도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셀프 케어라고 얘기했던 것에 방향하고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은 그게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라는 게 이제 좀 해외랑은 좀 다르죠. 이제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서구의 교육 방법이 다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장단점이 다 있죠. 근데 이제 서구에서 장점은 우리가 굳이 그거를 피하거나 회피할 게 아니라 갖다 쓰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네. 대단히 교육 시스템 후진적이에요.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서 네. 전 국민이 뭐 그 무상 교육을 받고 있고 네네.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로 바뀌었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네. 전 국민이 무상 교육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차이에 불문하고 기본적인 거에서 복지적인 측면은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 뭘 하고 있냐는 거지. 그걸 보면 대단히 후진적인 시스템인 게 맞죠. 네. 그래서 굳이 뭐 제 얘기 안 해도 돼. 뭐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요. 이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배우게 되는 것들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치관은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지라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되기 시작하고요. 고학년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의 가치관 형성이 마무리 단계 접어들어요 이미. 그래서 그 서구에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처음 가리키는 게 yes하고 no. 그러니까 내가 만질 수 있는 것과 만질 수 없는 것. 내 몸은 내가 만질 수 있고 남의 몸은 만질 수 없어. 라고 아주 간결하게 yes, no로 가리키고요. 그리고 본인이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나쁠 때 표현하도록 학습을 그렇게 받아와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기분이 좋거나 나쁠 때 표현하는 걸 미덕이라고 우리 이제 서구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포커페이스가 그렇죠. 되는 걸 미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아이들 스스로가
셀프 케어가 필요한 시간을 스스로 표현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서구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캐치하는 게 부모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었지만은 뭐 한 12시간을 게임만 해. 그러면서 아이가 셀프 케어 할 거래. 이게 미 타임이래. 그러니까 이제 악용되는 거죠. 그쵸, 악용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가 예를 들면은 정해진 시간에 너가 어떤 거를 해도 괜찮지만 너를 위해서 이 시간에 뭐 할지 생각해봐 라고 대화를 자꾸 나누는 게 더 중요할 테고요. 그리고 아이가 성인들은 본인이 느낄 수 있겠지만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이상 징후들이나 이상 행동들 있죠. 이런 게 있을 때 아이에게 너가 좋아하는 그 행동들을 어떤 액티비티를 해봐라고 장려하는 게 좋은 방법일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부모님이 스스로가 느끼기에 장려해야 될 액티비티를 아이에게 강요하거나 아이에게 장려하면 그거는 셀프 케어가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이런 때 다른 사람들은 뭐 등산을 한다더라, 그렇죠. 뭐 조깅을 한다더라. 그쵸.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쵸. 그런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당연히. 그쵸. 운동을 셀프 케어가 아니라 운동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야, 벌이지 벌 그거. 그쵸. 너 이제 셀프 케어해야 되니까 나가서 뛰어봐. 엄마한테 허락받아야 돼. 운동장 12바퀴 뛰고 와. 이건 셀프 케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착각하시는 게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들에게 동기화시키려고 하거나 아이를 통해서 본인의 성취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의외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신문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근데 못 됐어요. 그럼 아이들이 아이고 예를 들면은 성화나 너 이제 셀프 케어를 좀 하자. 지금 너 굉장히 좀 보니까 불안해하고 하는데 가서 책을 좀 읽어봐. 그리고 책을 소리내서 아나운서처럼 뭐 이 연필 물고 읽어봐. 이거는 셀프 케어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건 벌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아이가 이 말이 어렵다면 아이한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쵸. 나는 네가 네가 뭐 뭔가 힘들거나 부담되거나 뭐 그럴 때, 그래서 너 스스로를 네가 위로해주고 싶을 때 너의 방식으로 너의 시간을 이용해서 해. 우리는 그걸 지지해. 네가 뭘 하든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봐라고 아이한테 좀 열어주고, 그 셀프 케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더라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건구나. 알겠어. 너만의 시간이 지금 필요하구나. 오케이. 이런 게 조금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아이가 이해할 것 같아. 근데 어떤 놈들은 악용을 하겠지. 물론이죠. 그래서 나만 이게 일주일 내내 자기만을 위한 시간만 가지려고 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소한 부작용일 거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냥 그걸 좀 두고 대신에 너도 정의를 해봐. 이게 너를 위해서 너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네가 다른 걸 하기 싫어서 그냥 핑계 대고 하는 건지, 그건 한번 생각해봐라고 하면서 그냥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애가 지금 학교에서 지금 등수가 몇 등인데 그거를 우리 보고 하라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실 수도 있으나, 이렇게 해야 커서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그 사실은 혹시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있거나 성인들도 있으실 텐데, 그래서 나왔던 게 그런 버튼이에요. 스마일 버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이게 성인들이 많이 이용했던 건데, 본인이 힘들면 스마일 버튼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일 버튼 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루 가거나 5분 동안 휴식을 갖거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하는 맞아요. 캠페인이 있었거든요. 콜센터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하시던 거야. 콜센터나 이런 데에서 저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 하면은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나와가지고 다른 걸 하고 돌아와도 다 이제 업무 같은 거 백업 해주고 이렇게 하는. 네. 아이들한테 그걸 적용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괜찮겠네요. 네, 그래서 어떤 집에 뭐 아이가 좋아하는 뭘 만드는 거예요. 버튼을 만들거나, 이름은 뭐라고 줘도 상관이 없죠. 뭐 스마일 버튼이 될 수도 있고, 뭐야 이 뿌뿌 부는 거 있죠. 뭐 부부젤라인가 뭐 이것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힘들 때, 너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 너가 괴로울 때는 이걸 눌러, 혹은 부부젤라를 풀어 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받아주는 거죠. 근데 물론 악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사소한 부작용이고 이게 아이들에게 학습이 되면 본인이 힘들다라는 표현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맞아요. 쉽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쉽게 하게 되면 본인이 아 힘들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이제 플랜이 쓰고 그게 이제 루틴화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을 다치기 전에 그쵸. 그렇게 해보는 연습부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네. 거고 예전에 제가 그 대안학교 사례 서머힐 스쿨 영국의 서머힐 사례들을 볼 때 재밌었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 거기 이제 아이들도 다 거의 같이 생활하니까 기숙사도 있고 막 그러니까 거의 가정이죠. 네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여기 특히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 뭔가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면 종이 연날을 쳐요. 네네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전교생이 모여야 돼. 전교생이 모여가지고 네네네. 투표를 해서 네. 자기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 보고 이러면 전교생이 모여갖고 그걸 하게 돼 있어. 네네. 그게 나이 불문 뭐 불문 무조건 하면 모여서 얘기하고 논의해서 투표로 그걸 결정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네. 뭔가 좀 그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아이한테도 나 이게 내 시간이 필요해 하는 순간을 표현하기 위한 조금 장난스럽고 애교스러운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아이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네, 맞습니다. 되게 재밌는 방법일 것 네네.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해보는데 아이도 어느 순간에 좀 자각을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내가 악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나를 위한 시간들을 쓰고 있는 건지를 그 어떤 자기 스스로의 경계가 있겠지. 어른들이 막 그 시간을 악용해가지고 뭐 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냥 그거 다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그쵸. 그 부담감을 가지고서 그걸 자기한테 사기를 치는 건 의미가 없잖아.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렇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경계선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해보면서 경험해보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요거는 좀 더 다뤄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좀 깊게 다뤄보면 아이들하고의 좋을 것 생활 같아요. 혹은 학습하는 경험 안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좀 더 좋은 대안들이 있을까는 나중에 조금 더 고민해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좀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네네. 조금 연관해서 오늘 못 다룬 얘기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네네. 이 마인드풀니스 네네. 관련된 얘기를 오늘 조금 해야 되고 거기에서 본인에 대한 인식, 평가 이것 사이에서 우리 지난번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그 얘기를 잠깐 좀 하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마지막 순서고요. 지금 얘기를 좀 우리가 나누면서 좀 빠진 게 네네. 아까 명상 얘기하면서 좀 빠진 부분이 네네네.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아예 꼭지로 잡아서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나를 위한 시간 셀프 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나를 위한 시간을 주는 것도 있어. 그런데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도 케어의 굉장히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고 네네. 명상과 같은 것은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치유하는 수단인 거잖아요. 네, 케어하는 그쵸. 수단인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나? 여기에 이제 그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내가 굉장히 불안해. 지금 매우 불안한 상태야. 그래서 불안할 때 게임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게임을 하든 여행을 가든 뭐 어디 등산을 가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있겠지.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잠깐 덮어두는 거지. 사실 불안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란 건 물론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억누르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활동들에 몰입해보고 이걸 하라고 권장을 하는 건데 그렇더라도 얘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고 갔다 오면 또 똑같은 상태가 돼. 이건 또 우리가 바라는 바는 아니잖아요. 그럴 때 가능한 방법으로 자기 마음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일을
이제 우리가 권하잖아요. 객관화시켜서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런 방법이 뭘까? 아까 이제 넌 저지멘탈 우리 전에 했던 것처럼 그런 방법이 뭘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다른 우리 유튜브 한 분 이분 그 외국인이셨는데 네. 이름은 기억이 안 나 지금 얼마 전에 본 건데 생각을 한다는 것과 인식을 한다는 것이 다르다는 걸 명심해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서 뭘 하냐고 설명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과 인식하는 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이 좀 오는데 요거 괜찮은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을 한다는 건 판단을 한다는 거야. 아, 내가 잘했구나, 잘못했구나, 저건 나빠, 틀려, 내가 뭐 괴로워, 뭐 그러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괴로운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로 있는 거지. 판단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냥. 그 뭐냐면 내가 직장 상사가 나한테 막 뭐라고 화를 내가지고 내가 지금 그러면 앞으로 내 직장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불안한 뭐 이런 상태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잘못했고 나 그때 뭘 잘못했고 그 상사는 뭐니까 어떻게 했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라고 인식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내가 지금 불안하다. 혹은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를. 아니면 내가 뭔가 굉장히 초조하구나. 이런 것을 그냥 그 상태를 인식하는 것으로 넘겨라. 그 불안의 원인이 뭔지를 따지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 굉장히 괜찮은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떠세요, 대표님? 저는 굉장히 오늘의 주제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을 하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인식을 하는 게 셀프 케어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반증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인식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혹은 어떤 기분이구나, 어떤 상태구나라는 걸 그 결과까지 예측해서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인식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 어떤 시간이 필요한지를 조금은 더 절대 본인 스스로가 객관적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객관화 시킬 수 있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스스로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이 해결책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셀프 케어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그쵸. 그런 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건지, 네, 화가 난 건지, 네네. 그거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불안하면서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쵸. 그리고 이제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때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이해하는 거. 이걸 이제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라고 불렀던 그것이 그 전 단계로 굉장히 필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일 수 맞습니다.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뭐 붙여서. 네, 오늘 사실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서 뭐 다른 첨언을 한다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정말 이번에 오늘 다룬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셀프 케어라는 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1시간 뭐 우리 촬영하는 기간 동안 다 이야기를 나눠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시간을 빌어서 셀프 케어랑 다른 문제들을 같이 합쳐서 이야기 나눠보면 더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하지만 저는 이 셀프 케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다룬 것 자체가 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이 주제를 정하셨다고 그런 좋은 아니, 훈훈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셀프 케어라는 게 저도 사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있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전공이 이쪽이었기 때문에 이걸 들을 때마다 셀프 케어? 너무 좋다라는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제 사례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제가 한 3, 4년 전부터 느꼈던 게 있어요. 어느 순간에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네. 이유도 모르겠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래서 뭐 왜 불안하지 내가? 그렇게 해서 떠올려 보면 뭐 얘기로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있어. 근데 왜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불안하지? 이러고 봤더니 그리고 그러니까 불안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차이가 왜 생겼을까를 이제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전날 술을 엄청 먹으면 다음날 불안해졌어요. 네네. 근데 이게 봤더니
이 알코올 중독의 이제 초기 증상 같은 거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 술을 깰 때쯤 해서 불안해져요. 이게 저 비슷한 증상 계신 분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그걸 찾아냈던 건 이게 뭔가 마음이 다른데? 어제 마음하고 오늘 마음이 달라라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마음 챙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공부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스스로를 저는 저 감정에 대해서 되게 솔직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로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불안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확 줄어들어요. 그쵸. 처음에 진짜 그걸 모를 때는 왜 이러지? 진짜 이게 왜 이런 내가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걸 알고 나자마자 그런 거구나. 술을 안 먹으면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건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불안한 상태에서 뭐 하냐? 그냥 그걸 내비두고 너 저기 있어. 그냥 딴짓해요. 그냥 영화를 보든가 TV를 보든가 그냥 밖에 나가 놀든가 또 술을 마시든가 뭐 이렇게 내비둬.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시면 돼. 그러려면 내 마음이 뭔지부터 먼저 읽어야 되잖아. 그걸 한번 해보시고 그럴 때 내가 나에게 관대하고 너그럽게 하고 싶은 거를 미타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